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렇죠. 네. 수학. 나는 수학은 자신 있다. 이러신 어머니 있으세요? 제가 16년 이상 여기 있으면 한 딱 두 분 뵐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제일 좋아했다고. 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님들 속에 수학이 되게 자신 없고 힘들고 공부하기 싫고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잖아요.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달려왔던 이 싸움에서 앞으로 3년이면 좋겠어요. 그쵸? 3년일지 4년일지 5년일지 모르는 이 싸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떻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먼저 아직 우리 아이는 중학생인데 그리고 7월인데 보통은 11월에 고등부를 이제 올려보내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같이 있는 학원들에서도 그렇게 해서 올려보내는데 제가 7월에 조기 개강을 해요. 조기 개강을 하는 게 이게 되게 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기들한테 지금 중3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예요. 뭐냐면 제가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까지 11월부터 해서 맡아요. 근데 요번에는 학원을 옮기면서 잠깐 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텀 동안 중3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에서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이게 좋으냐. 중등부 학원은요. 보내보셨잖아요. 아이가 수상을 하고 수하를 하고 수원 들어가고 수투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애가 정말로 이만큼 공부해서 고등부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중등부 선생님을 믿고 원장님 믿고 보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등부 선생님들 페이가 세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집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고등부에서 실제로 내신 시험을 아이들과 같이 성적표를 받는 고등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강남에서 어떤 식으로 내신 문제가 나오는지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채로 수상을 가르치고 수원수도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정석에 있는 대로 쌤에 있는 대로 일품에 있는 대로만 가르친 그거대로 배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오면 멘붕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던져주면 선생님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안 돼요. 그래서 7월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고등부에 보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많잖아요. 사실 세정, 송림, 시대인재도 들어왔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이윤정 선생이어야 되느냐 이실 수 있잖아요. 네. 일단 내신 수능 경력 16년 이상이고요. 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수하고 있는 친구라 이게 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1학년 때 4등급으로 들어왔던 현대고 아이 작년 수능에서 수학은 미적 상위 1% 받아냈어요. 4등급에서 1%. 또 그 아이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 보여드릴 거예요. 2023년 입시 시험장에 제가 8명 들여보냈거든요. 그 8명 중에 4명이 서울대, 연고대, 고대, 포항공대 합격장 받아서 갔어요. 왜? 합격자 수로 말하면 막 누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4명. 이 아이들 그리고 막 한 달, 2달 여름방학 때 잠깐 한 것까지만 다 실적해서 넣잖아요. 평균 수강기간 2.5년. 4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마지막 한 녀석은 3개월이에요. 마지막 3개월. 구모 보고 나서 들어온 친구. 여태까지 이 친구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적 향상 2달 만에 80점대였는데 100점 맞은 아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네. 현재 서울학원 대치명인학원 서쪽 캠퍼스에서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요번에 고3까지는 거기서 마무리를 11월 달까지 할 거고요. 7월부터는 예비 고2부터 해서 서울학원에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조땡현 이름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네, 중학교 전교 1등으로 들어왔었고 수강 후에는 올해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대 화생몽 합격했고요. 3년 수강했고 주땡진 네. 이 친구는 공교롭게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전부 다 현대고 현대고에서 4등급으로 들어왔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처음에 현대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4등급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2학년 때는 결국은 현대고에서 100점도 나왔고요. 저랑 재수할 때까지 같이 해서 포항공대 연대고대 동시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즐겁게 학교 다니고 있고 도경이 아이고 네, 이름 말한 김에 민서, 영서 이런 아이들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합격했다고 좋다고 기쁘게 받았던 카톡 메시지고요. 이거는 요번 중간고사 내신이에요. 100점 맞았다고 남자애라서 저래요. 100점이요. 한마디 딱 하고 말아요. 좋아, 훌륭하다고 해주고. 이 친구는 이제 반에선 1등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00점이 없었다. 그래? 한 명밖에 없었다. 잘했다고 한 거고 이제 어머니께 감사 인사 받은 메시지예요. 제가 학교 분석을 여러 개를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딱 두 학교, 세화고하고 서초고 두 학교 보내드리려고 해요. 세화고하고 세화여고는 결이 비슷해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정말 내가 잘 준비를 했다. 우리 아이 정말 블랙라벨 3번 풀었고 문제 어려운 문제 보자마자 진짜 숨도 안 쉬고 풀 수 있다. 세화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좀 수학이 약하다. 세화고 보내시면 안 돼요. 세화고가요. 어떤 식이냐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수학 모의고사는 100점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할 정도예요. 1등급은 당연한 거고요. 100점 개나 소나 100점 아니야? 라는 식이에요. 과학하고 수학이 굉장히 특화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이 세화고 갔다가는 1학년 때서부터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세화고 일단 학교 자체 심화 문제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보통 학교들은 심화 문제를 낼 때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에서 변형시켜서 내요. 근데 세화고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수학 선생님들이 애지간한 학교의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준비만 돼 있다면 전 과목이 세화고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세화고가 정시며 수시며 입시 결과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학교 내신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고요. 예전에 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 인강하잖아요. 인강한 거지 제가 링크를 딱 보면 와 그냥 바로 EBS나 메가스터디에 출강하셔도 될 만큼의 퀄리티로 선생님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영상을 만들어요. 보통은 EBS 연계시켜서 그냥 그거 봐라 이러고 마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수하시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이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제작 문제를 만들어도 오류가 없어요. 멋쟁이 학교예요. 자, 그래서 심한 8문제 중에 그러니까 좀 힌트를 주기는 하세요. 심한 문제가 8문제 중에 2문제는 학교 프린트에서 나와요. 근데 학교 프린트가 애지간한 학교 프린트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 양이 많은 거에서 2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요. 딱 15문제 나왔어요. 15문제 중에서 2문제가 연결해서 나왔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반드시 봐야 되고요. 세화고 1학년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뭐였는지 지금 세화고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미리 받아서 풀 수 있으면 좋겠죠. 대치, 서초, 전국 자사고급의 심화 내신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려야 돼요. 블랙라벨이 원조가 뭔지 아세요? 블랙라벨이 대치동의 심화 문제들을 대치동 선생님들이 모아서 펴낸 거예요. 그게 맨 처음 나온 게 7, 8년 전인데 그때 내신 기출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또 조금 달라서 올해 다시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휘문, 중동, 중산, 경기, 경기여고 그 단대보고 이 선생님들이 진짜 뼈를 깎아서 한두 문제들 애들 100점 선생님들이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내가 낸 시험에 100점 만든 거를 못 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드시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서 만든 게
그게 블랙라벨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벌써 7, 8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최신 기출문제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모아서 그거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센 C랑 1품 이상의 수준인 중상에서 상수준 비중이 41.7%예요. 점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센 B 정도 풀었다? 60점이 최고예요. 60점 가지고는 5등급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센 B에 있는 상문제도 겨우겨우 푼다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밀려요. 그리고 서답형 배점이 좀 높아요. 그리고 낯선 유형이 준 킬러 비중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학교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킬러 문제들을 모의고사 킬러 문제에서 변형시켜서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야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쉬운 문제들 풀고 킬러 문제 어려운 거 한 30분 잡아서 풀면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라도 자신이 풀어내는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신이에요. 22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거기에 그런 게 한 문제 들어있어요. 난 풀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걸 나 혼자 전교에서 이거 나 혼자만 풀어야겠어. 하다 보면 그 친구 그거 잡느라 나머지 문제 놓쳐서 70점, 60점으로 밀려요. 실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고집이 있어요. 내가 이거 풀겠다고. 이번에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랑 신세 타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학교들,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래서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내시는데 전 그것도 야속한데 여기는 한두 살 더 든다니까요. 그 정도를 내면 제가 예전에는 초짜 선생님 때는 되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내신에 내는 거야. 그것도 한 문제 내는 양반이에요. 두 문제, 세 문제 내요. 이걸 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생각해보니 뭐냐면 아이들의 성실도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아니잖아요. 작년, 재작년 기출에 이미 모의고사 30번으로 나왔던 건데 니들 공부했어?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세화고는 그게 안 통해요. 정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유형의 선생님이 자작하신 수학과 천재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내신 문제들을 낸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없냐면 진짜로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을 시간 재서 자기가 연습하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걸 쌤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앞으로 내신까지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그걸 30분씩 1시간씩 시간 들여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게 중학교 때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돼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수행이나 이런 거에 쫓기지 않을 때. 수학 실력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어머니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많이 연습하고요. 많이 고민하고요. 해답지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정말로. 지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수학 실력을 끊임없이 갈 수 있게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있지 않게끔 이 학원에 나와서 앉아서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라도 수학 숙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최선의 풀이를 가르쳐줘요. 최선의 풀이를 가르쳐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풀이를 쉴 새 없이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그리고 30분씩 1시간씩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그 문제 다시 주죠. 못 풀어요. 100% 못 풀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도 못하거든요. 복습해야 돼요. 30분씩 1시간씩 걸려서 풀었다는 건 그 길을 갈 만큼의 반복된 훈련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능성은 있지만 그 문제를 50분 안에 22문제를 풀 만큼의 역량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될 만큼으로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그 반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인 거죠.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들 2차, 3차 설명회 또 있거든요.
나머지 슬라이드는 그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네. 5분 더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5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서초고. 자, 수학이 약한 학생들의 희망. 서초고. 왜냐하면 보시면 센 B 수준의 문제가 75점이 넘어요.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나오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를 평상시 열심히 연습만 하면 중학교 때 80점대도 못 봤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오히려 90점대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만 연습하면. 전제가 그쵸, 전제가 있어요. 열심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온다면 가능해요. 세화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세화고하고 서초고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서답형 배점이 일단 20점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답이 보이면 그게 틀린 답이라도 마음에 안정이 되잖아요.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네, 그렇고 심화 문제 5문제 중에서 학력평가 킬러 문제 변형이 있어요. 27번은 사실은 미리 알았어도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고난도 내신 빈출 문제 한 문제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문제들, 봤던 문제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문제들도. 그래서 선생님 예비고1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십니까? 리치대반하고 연고대반 2개 가져왔어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수원 수투를 중등부에서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학교 내신에서 나오고 수능에 나올 만큼으로 돌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랑 가려고요. 수원 다시 한번 가고요. 수상화 돌려서 여기 보시면 여름방학 몰입특강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로 돼 있어요. 와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월수금만요. 월수금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제 수원 수업이 있고요. 잠깐 밥 먹는 시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클리닉 시간 3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 3시간 있고 그다음에 또 저녁 먹고 그리고 저랑 수화 수업이 저녁 시간에 월수금하고 목토로에서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름방학에 이렇게 돌리고요. 2학기 때 아이들 중3 내신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걸 지금 안 가르쳐 놓잖아요. 지금 안 가르쳐 놓으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내신이 지금 원하고 삼각비 이쪽을 제대로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도형의 방정식 원, 또 수원에 있는 삼각비 나오는 곳 갈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해서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3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열심히 내신을 준비해왔던 애들도 2학기 때는 안 들어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놓게 되고요. 대부분의 우리 해맑은 아이들 내년부터는 진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놀아야 돼. 영어를 보태면서 놀아요. 그게 3학년 2학기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수투 잡고요. 미적은 다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미적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 수학 선생님 입에서 외우다는 표현이 나오다니 때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처음 나오는 개념들을 외워야 돼요. 미적은 외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한번 외워야 되는 것들부터 먼저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 수상, 수학. 여기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은 안 하나요? 특강으로 돌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로 직전에는 수상, 수화에 심화로 돌려야 돼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험이요. 수상 맨 처음 중간고사예요.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상 정석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애지간히 냈다가는 전부 다 100점 맞아요. 코로나 시대긴 했지만 세화고 2020년도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50명이 100점이었어요. 기말고사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을 살짝 과소평가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수상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많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연고대방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수상수어 여름방학 동안에 잘 만들고요. 수원을 이 기간 동안 2학기 11월까지 그때 기간 동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투를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어려운 수원 수투를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수상수화도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때서부터 수상수화 수원을 같이 돌릴 수는 없어요.
선생님 그럼 수하 말고 수원을 하면 어떨까요? 수하는 어차피 그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큰일 나요. 수하에 거기에 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수원 배울 때 기본으로 배워야 될 함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뭐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돼요. 그래서 수상수화를 여름방학 때 하시고 수원 수투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봤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유인물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있네. 이제 몰입, 수원 기본 몰입 17 완성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고 클리닉이 월수금에 2시부터 5시까지 있어서 그때 숙제 완성하고 테스트 보고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수학 기본반.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아까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느냐. 하나는 저랑 애착관계를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악몽을 꾸고 오잖아요.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마다 졸졸졸 쫓아다녀요. 안아달라고.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 예뻐요. 고등학교쯤 되면 엄마들한테도 잘 안 안기잖아요. 와서 이렇게 기대요. 안아달라고. 여자애들이. 자, 그럴 정도로 저랑 애착관계 만들고요. 최고의 강의 넣어주고 있고요.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오셨을 때 제가 2회차 쓸지 3회차 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세한 1등급을 지켜드리는 케이스들, 그 다음에 2, 3등급 아이들을 1등급 스카이 합격생으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앞쪽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느라 시간을 그렇게 해서요. 우리 아이들 영서, 혜진이, 도경이, 민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지 완성 클리닉이 조금 중요하니까 이것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진리응답은 아이들, 오는 아이들 5명당 1명씩 조교 대기시킬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해봐야 돼요. 자기가 풀어야 되고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숙제해봐야 돼요. 그래서 숙제할 수 있도록, 숙제하다 모르는 거 조교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숙제 안 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때는 반드시 필참해야 되고요. 중단은 테스트 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까지 마쳤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칠 거고 내신 기출도 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성적이면 몇 등급 나옵니다. 알아셔야지 대비가 되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답했으면 오답 프린트 받고 완성한 다음에 귀가 3배수 오답 프린트 받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비슷하게 조금 난이도 있게 해서 3배수도 받을 거고요. 주간 테스트 볼 거고 단톡 통해서 24시간 질의응답을 하는데 단톡이 뭘까요, 선생님? 단톡이 뭐냐면 제가 잠깐 앞쪽에서 이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조교들하고 학생하고 학생 하나하나마다 김민주, 서유라고 수학팀이라고 해서 단톡방이 열려요. 여기에 수업 전날까지 자신의 모든 숙제를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고요. 한 애가 그래요. 선생님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왜? 새벽 2시에 올려놨는데 올려놓자마자 일이 사라지길래 선생님이 아직 안 주무시나? 근데 이제 자려고 거실문 눌렀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보고 계시더래요. 애들이랑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면서 싸우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 결과 바로바로 올라가요. 자, 손글씨 풀이 제공은 제가 모든 수업은 미리 제가 직접 푼 잘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픽화된 한눈에 볼 수 있는 풀이들로 모두들 주고서 시작해요. 필기하느라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필기가 돼 있는 걸로 받고 진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뭘 모르는지 아이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미 나눠준 그 교환에서 모르겠다 싶은 거 빨간 펜으로 체크해놨다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손글씨 풀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테스트랑 이제 노랑이는 오답 노트는 굉장히 최상위권 아이들은 몇 문제 안 되니까 노트에다 쓸 수 있지만 보통의 아이들, 우리 연습하고 있는 지금 아이들은 오답 노트에 한 거 다시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붙이게 해요. 교재에 포스트잇으로 붙이게 해요. 그걸 노랑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래서 이것들 복습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오답 프린트. 자,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사실은 2, 3등급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연대, 고대 보냈느냐, 그 아이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고3에 제가 청출어람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나머지는 차차 말씀드리고 풀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제가 신었었던 2023년 입시에서 신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해서 고3까지 정말 훌륭한 실점 내서 프랭카드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